자, 그러면 녹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fx라는 함수가 있대요. 시그마 해가지고 10개를 더할 건가 봐요. 근데 뒤에 있는 함수가 무시무시하게 생긴 함수네요. 근데 저걸로 끝이 아닙니다. 저거 미분에서 1도 대입해야 돼요. 미분계수 1을 구하시오. 어떡하지? 어떡할까요? 근데 시그마라는 게 결국은 더하기 여러 개 써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덧셈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덧셈한 거 미분하면 각각 미분해서 덧셈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쵸? 이해 가죠? 그쵸? 시그마로 아이들한테 좀 겁을 왕창 주는 그런 스타일 문제죠. 네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함수를 이렇게 적어놔. 이렇게 적어놓을까? 이런 식으로. 아니다. 이렇게 적어놓을까? 어떤 함수 이거를 쫙 더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 이걸 미분하면 뭐가 될까? 이게 미분하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앞에 있는 거 뜻이 뭐 이런 함수 쭉 더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쵸?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앞에 있는 저 가로 안에 있는 게 이런 뜻이니까. 이거 미분하시오예요. 함수 덧셈한 거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 함수 미분한 거 함수 이렇게 시그마한 거 아닌가요? 오호. 그렇게 깊은 뜻이 이게 가나요? 요걸 캐치하라고 내는 문제죠. 그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치? 그러니까 이걸 미분해요. 이거 뭐 저기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미분할 수도 있고, 뭘 합성함수 미분법이야. 거창하게 제곱해. x 2k 제곱 6 곱하기 x k 제곱 플러스 9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게 이런 식으로 10개. 이게 fx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하면 뭐가 되겠냐? 시그마는 냅두고 요거만 미분해요. 뒤에 것만. 뭐 지수가 내려오죠. 하나씩 없어지고, 지수가 내려오죠. 하나 없어지고, 상수는 지워지죠.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귀찮아요. 이게 뭐겠냐고. 1 집어넣어요. 8K네? 이해 가죠? 오케이? 네, 오케이죠. 그 밑에 있는 2번도 질문한 건가요, 이거? 이건 뭐야?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이건 뭐죠? 이것도 질문한 거예요? 이것도 질문인가요? 연달아 2개. 오케이. 연달아. 맞나? 한글 맞춤법을 잘 몰라. 한국 사람이라 볼 수 없어. 한국 맞춤법을 잘 몰라. 한글. 연달 아냐? 연달아. 연속으로 2개. fx 다항식이 10차식이네요. 10차식. 10차. 이런 10차 같으니라고.
2차로 나눠요. 근데 2차가 이게 또 제곱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2차로 나누는 거에 대한 그 못과 나머지 관련된 문제들 이런 걸 특강으로 하나 딱 준비하면 참 재밌을 거예요. 2차로 나눌 때 몇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와 같이 이게 딱 눈에 잘 보이는 두 개의 실근이 뭐 예를 들어서 정수근이라든지 유리수근이라든지 이런 눈에 잘 보이는 실근으로 나누는 경우에 못과 나머지 구하는 법이 있고요. 아 이거 아니야? 질문이? 기껏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 거야? 에이씨 넘어가면 난 이것도 해달라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물어봤을 때 질문 2에 있는 문제 두 문제구나. 미분 가능성 문제 이거 말하는 건가 봐요. 에이, 소통의 부재니까. 이 문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맞아? 맞아? 오케이? 이 문제 맞나요? 미분 가능성 물어보는 문제. 미분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일단 연속으로 이제 식을 하나 만들고요. 말 그대로 미분 가능. 이제 미분 가능은 미분 개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미분 개수 존재. 이거는 이제 좌미분 개수, 우미분 개수가 같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구간을 나눠야 하는 거야겠다. 센스가 좋군요. 왜냐면은 그 구간을 나눠야 하는 이유는 얘 때문이지. 얘 때문에. 얘 때문이에요. n은 커질 거고 그게 지수에 있습니다. n은 계속 커질 거고 그 문자에는 지수에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미체 범위가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다른 값에 가잖아요. 1보다 크면 발산, 1보다 작으면 수렴, 0과 1 사이면 수렴,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 수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약간 센스껏, 네. 범위는 안 할 것 같다. 좋아. 굿잡.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와 x가 뭐 요렇게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1 근처에 있는 값을 잡고 할 거라서 이렇게 두 개를 일단 나눠서 풀어야 돼요. 나머지 구간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또 x가 1일 때는 또 저 자체가 또 수렴해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의 우극한일 때는 요거 쓰는 거고 1의 좌극한일 때는 이거 쓰는 거고 1의 함수값일 때는 이걸 써요. 이 세 값이 모두 일치해야 일단 기본적인 1번 연속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보다 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좀 지울게요. 요 리미트 무한대 요걸 만나면 이게 발산이 돼버려요. 이건 이해가죠. n이 무한히 커지면 x가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x의 n 플러스 b제곱 요건 이제 무한대 발산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인 모양은 분자는 일단 무한히 커지는 모양이고 요건 역시 무한히 커지잖아요. 그렇죠? 분모도 무한히 커지고 그러니까 n제곱이 있는 것들은 다 커지는 거지 뭐. 한도 끝도 없이. 그럼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된단 말이죠. 1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하면 이 물어보는 fx라는 함수 모양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된다. 이걸 이제 뭐 단순하게 개수비로 푼다 이렇게 외운 학생들은 더 힘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이 무한이 커지는 이놈들을 나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무한이 커지는 걸로 나눠라. 그러면 이게 이제 적당한 수렴값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 준 이 뒤에 있는 이 리미트 후반에 있는 이 함수를
둘 다 x n제곱 없이 분모 분자로 나눠줍니다. 똑같이. 분모 분자 똑같이 x n제곱 없이 나눠줘요. 그럼 fx가 어떻게 된다? 앞에 리미트 있고요. 무한히 커질 거고요. 샥. x n제곱씩 나눴으니까 뭐 x n제곱은 1 되고 1은 이제 거꾸로 x n제곱분의 1 이렇게 역수모양이 되겠죠. 분자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x의 b제곱만 남아요. x n제곱이 약분됐으니까 이제 b 플러스 b만 남았죠. 이거 이해가죠? 플러스 이건 사실은 이제 뭐 요렇게 써야 더 이쁜 표현이긴 한데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빼기 x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이. 네네. 네네. 그러니 이게 얼마에 수렴하겠어? n제곱은 다 커진다. 이거 무한대. 이것도 무한대. 또 무한대. 근데 셋 다 분모였으니까 결과적으로 0의 수렴, 0의 수렴, 0의 수렴. 다 놓고 본다면 ax b제곱의 수렴.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이해가요? 뭐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이 함수는 찾아놔야 돼, 나중에 미분할 거 대비해서. 냉. x가 뭐 마이너스 1, 0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는 이때는 이제 요 xn제곱 이런 요 놈들이 다 0으로 수렴해버리는 거죠. 이때는. 그쵸? 무한대를 만나면서 0에 수렴해버려요. 그럼 이제 fx가 뭐만 남죠? 리미트를 붙이면 0 더하기 1 이런 꼴. 분자 같은 경우는 0 더하기 2x 빼기 1 꼴. 딴 거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저 n제곱 붙어있는 것만 0이 된다는 거죠. 0에 가까워진다. 0에 수렴한다. 그래서 보다시피 요거 정리하면 뭐가 된다? 분모 1이니까 2x 빼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함수 값을 구하고 싶을 때는 그냥 1을 대입하는 거고요. x에다 1. 1을 대입하면은 뭐 이런 거 거듭제곱 백날 붙여봤자 다 1이니까 다 1, 1, 1 보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n제곱 붙어 있는 것만 1이 아니라 실제 x가 1을 대입한 거라서 위에 있는 이 x값 얘도 1이 돼요. 그러니까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a 더하기 2 빼기 1. 그래서 이게 2분의 a 더하기 1이라는 함수 값을 갖습니다. 다 됐잖아. 이제 다 되지 않았습니까? fx의 정체를 알게 됐죠. 이렇게 리미트로 그렇지 이제 리미트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를 이렇게 구간에 따라 조각을 내는 함수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21인가? 오, 암산이 되나봐. 난 모르겠어. fx가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1보다 크면은 ax b제곱이라는 다항함수 모양이 된다. x가 1일 때는 2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다. x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일 때는 2x 빼기 1이라는 1차 함수 모양을 갖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고쳐주면 이제 할 수 있겠죠. 그쵸? 고쳐주면은 아까 했듯이 연속 하면은 1의 우극한 1일 때 함수값 1의 약한 모두 같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여기 1 집어넣는 게 낫다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1 집어넣으면 이건 뭐 a 나오고 함수값 2분의 a 플러스 1이고 밑에 있는 이 1차 함수 1 대입하니까 1 나오잖아요. 이거 셋 다 만족시키는 값은 a1이죠. a1 집어넣으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다 같기 때문에 a1. 그리고 이제 미분이니까 이렇게 도함수를 구하는데요. 요것은 조금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이 잘 깜빡깜빡하는 경우. 미분도 마찬가지인 게 1보다 큰 범위에서 이 함수니까 이 함수를 미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1보다 큰 범위에서의 도함수는 뭐 a, b의 x, b 빼기 1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의 도함수는 밑에 있는 이 1차 함수를 미분한 2가 되는데, 그럼 이제 1인 거를 미분하면 뭐가 되느냐? 0 아니냐? 상수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등호는 구하는 게 아닙니다. 등호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 0이죠. 그러면
하나의 함수값에 대한 거 미분하면 0이죠 당연히. 왜냐면 상수니까. 이거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랑 다 같아야 됩니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0 등호는 구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포인트. 애들이 잘 못해 이거를. 함수를 나눴을지언정 도함수를 구할 때도 이렇게 나누진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위에 걸 통해서 우미분계수를 구하고 아래 걸 통해서 좌미분계수를 구한다는 거죠. 1보다 크니까 1의 오른쪽 1의 우미분계수. 여기다 1 대입하면 AB가 나오겠죠. 밑에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좌미분계수 1보다 작은 쪽에 좌미분계수 2 나오죠. 이 둘이 같아야 이제 이게 미분 가능한 거예요. 아까 A1 나왔으니까 B는 2가 되겠죠. 아까 뭐 21이라고 했는데 아 그래 A가 1이고 B가 2니까 21이네. 이해가죠? 뭐 그렇더라. 이거 저기 개념 원리인가봐 이 책이. 요 녹색 번호로 나오는 거 개념 원리 아닌가? 난 개념 원리 책이 별로 없어가지고. 개념 원리 책. 아, 다항식 fx는 뭘로 나눠 떨어지고 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고. 새로 샀어요? 나머지를 gx라 할 때 얘를 구하시오. 일단 나머지 구하시오가 한 문제고 이 극한 구하시오가 한 문제죠. 일단 이 극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해가 가요. 일단 gx가 이게 2차 이하의 다항식이겠죠. 한 달 만에 수원 수투 미적원까지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고등학교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이게 공무원 시험 대비가 된다 이런 걸로. 어쨌든 2차 이하의 다항식이잖아요 gx가. 그쵸? 2차 이하의 다항식. 네 2차 이하 3차로 나왔으니까 어쨌든 다항식이라는 게 중요해요.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하다 전 범위에서. 이런 극한도 사실은 이 극한이 사실은 미분계수 살짝 변형한 모양이거든요. 그 값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이걸 처음부터 그냥 미분계수화 해서 풀어도 된다는 거죠. 이건 뭐 대입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다항식 뭐 G'X는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거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G'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거 혹시 할 수 있나요? 보통은 이제 공식화를 많이 하고요.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공식화를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뭐 이 사이에다 뭐 G2를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씩 해가지고 변형하기도 하죠. 네. 3 곱하기 그렇지. H의 개수만 보고 풀죠. H 개수. 그렇죠. 중간에 빼기 더하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H에서 분모는 1이고 분자는 2 빼기 마이너스 1이라서 3 아니냐 3. 그렇죠. 이게 3 곱하기 G'X다. 근데 이제 이 숫자 2가 나왔으니까 2를 대입한 3 곱하기 G'2의 값을 구하시고, 결국은 이제 이거만 구하면 되겠네. 그쵸? 나머지만 구하면은 뭐 미분해가지고 2 대입하고 이제 곱하기 3 하는 거니까 답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요 후반부의 미분계수라고 하는 개념은 뭐 미분계수가 존재하느냐, 분명히 도함수 존재하는 거니까 변형해서 찾아라라고 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 풀렸다면 나머지를 못 구했겠죠, 그러면. 그치? 이게 안 됐겠네. 이게 초반 부분이 안 됐겠네요. 후반 부분은 되는데 초반 부분이 안 되는 거지 뭐. 그쵸? 맞아요? 초반 부분이 왜 안 될까? 나머지는 잘 몰라서 그렇죠. 나머지 정리, 뭐 요 단원을 이제 좀 허술하게 했다 그럴까. 이게 또 어려워요. 이게 꼭 머리 꼭대기에 했어. 전문가 포스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거를 먼저 풉니다. fx가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로 나누어 나머지가 gx죠. 몫을 qx로 넣고 나머지를 2차 이하의 식이니까 이렇게 놓고 풀면 안 풀리죠. 모자라요, 식이. 그쵸? 이게 제곱이라서 모자라요.
그러니까 제곱이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그걸 노리는 거죠. 인수가 하나 부족해서 네가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면 안 풀린다, 이런 걸 이제 약간 좀 갖고 있는 거라서 요걸 바꿔줘야 돼요. 요걸 잘 보면 그렇죠. 맨날 뻔해요. 물어보던 게 맨날 거기서 거기지 뭐. 우리가 준식을 이렇게 고쳐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요 식을 보고 우리가 과연 fx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숫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b 곱하기 q 플러스 r 꼴로 썼다고 했을 때 되조가 그게 거기서 낚이는 거지. 이제 이렇게 쓴다고 해서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는 r이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여기다가 이걸 적어주지 않으면은 이걸 적어줘야만 몫과 나머지로 인정되는 거지. 이 뒤에 거 싹 지워버리면 이거 몫과 나머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17이 3 곱하기 4 더하기 5예요. 그쵸? 17은 3, 4, 12에다 5 더한 거잖아요. 그쵸? 17. 우리가 이 식을 보고 17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5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아직 덜 나눈 거지. 더 나눌 수 있는데 덜 나눈 거지. 17개의 사탕이 있는데 3명이서 나눠 먹는데 4개씩 먹고 5개를 남긴 거거든. 사실은 이 5개를 우리가 더 먹을 수 있거든. 우리의 몫으로 더 챙겨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이 나머지를 줄이고 몫을 늘릴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나머지로 인정받으려면 이걸 한 번 더 3명이서 더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이거만 쓴다고 해서 A를 B로 나눈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이 식이 일단 성립한다면 A를 B로 나눈 나머지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혹시 이 값이 B보다 클 수도 있으니까 얘를 다시 한번 B로 나눠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17개의 사탕을 3명이서 야금야금 처먹처먹, 우리 4개씩 처먹처먹 했어. 5개 남겼어요. 이 멍청이들아, 너희들 더 먹을 수 있잖아. 그렇다. 5개를 다시 셋으로 나눠요. 그럼 하나씩 더 처먹처먹해서 몫이 하나 더 늘어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2개가 돼요. 이래야 진짜 나머지다 라는 것처럼 17을 뭐로 나눠 나머지 하면은 이 수식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 식의 나머지였던 R, 나머지 자리였던 R을 다시 한번 B로 나눠봐라. 혹시 너무 넘칠 수도 있었던 거니까, 너희가 덜 가져갔을 수도 있는 거니까 더 해라 라고 해서 이걸 보고서 우리가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이만큼, 나머지가 이 2차식을 하지 않죠. 왜냐면 이것도 2차식, 이것도 2차식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fx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요, 저 뒤에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와 같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가 처음에 나온 거예요.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죠. 이 뒤에는 2차식.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gx라는 식이었는데 이 gx를 다시 한번 x 빼기 1의 제곱 나누면 나눠 떨어져야 한다. 이 2차식은 요거를 인수로 갖는다. 최고차계수 a인 걸 감안해 본다면 그냥 a라고 쓰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게 바로 gx의 정체. 이래버리면은 아까는 미정계수가 3개였거든요. a, b, c. 지금은 a밖에 없는 거야. 이 a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 a를 뭘로 구한다? 두 번째 식, x 빼기 2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다. 즉 f2가 2다. 요걸로 구하는 거죠. 대입. 요식에다 대입. 2를 대입하면 이거 f2, 이거 지워지고 0, 그쵸? 이게 g2가 되겠죠? gx니까. f2랑 g2랑 같은데 그게 2예요. g2가 2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2를 대입하면 얼마야? a가 2네. 그럼 gx의 정체는 2의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답니다.
나왔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미분해가지고 뭐 해석하고. 그치. 예. 기억나죠? 그쵸? 예. 맞다. 오 맞아 이런 게 있었어. 이거 수업할 때마다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싫어하는 부분이었는데 역시나 걸렸군요. 딱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키.